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 4부 금요일이죠. 예전 같으면 좀 금요일에 더 좀 소프트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새 시국이 많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요새 지금 시위가 상당히 그 시위의 기세가 거센데요. 지금 이 시위 현장을 밝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빛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제 손에 우리 작가님들하고 PD님이 이거를 수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 들고 나간 모양이죠. 네, 이런 응원봉이 지금 이게 응원봉이라고요? 시위 현장에서 사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NCT 응원봉인가요? 아, 그거는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NCT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둘째 딸애가 NCT의 아주 광팬입니다. 아, 예. 예. 그 맞대요. 제일 유명한 응원봉. 이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위 현장에서 여러 아이돌 그룹 팬덤의 응원봉이며 형형색색 각각 막 여러 개가 모이는데 그중에 NCT 응원봉이 저렇게 넓적한 사각형 직육면체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응꾸하기가 좋다. 응원봉 꾸미기 하기가 좋다. 뭐 글씨로 달기가 좋다라고 해서 히트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같이 하는데 꾸미 이거 진짜 우리 제작팀이 이거 꾸미느라고 여기 이거 이렇게 지금 꾸몄잖아요. 좀 칭찬을 해주셔야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원래 그렇게 무덤덤하세요?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응꾸를 해가지고 시위 관련 뭐 이렇게 문구를 붙여가지고 응원봉에다가 시위템이라고 그렇게 또 중고조 상태에서 또 나눔을 하고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NCT 거구나. 그러면은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NCT 응원봉을요. 처음 보셨어요? 이거 NCT 응원봉 자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도 어느 아이돌의 응원봉인지 저도 모르죠. 지나가면서 봐서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NCT 응원봉도 있고 또 다른 응원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가수들의 응원봉이 막 1세대 G.O.D 에픽하이부터 시작해서 소녀시대, 뭐 트웬티원, 아이유, 샤이니, 빅뱅,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에스퍼, 세븐틴 등등등등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대통령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아이돌들을 세대 통합시켜준 거 아니냐. 모든 아이돌 팬덤이 다 모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에 있어서의 시위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심각했고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MZ라고 얘기를 하는데 MZ가 표준어니까 MZ 세대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지금 제일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 남성, 그 다음이 30대 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2030 세대 여성이 주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뭐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좀 그 젊은 남성 위주의 공약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가장 상징적인 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성들 사이에서 뭔가 불만이 막 불글불글 쌓여오다가 요번 일을 계기로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기존의 운동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기존의 운동권 문화가 아니라 자신한테 익숙했던 팬덤 문화 그걸 활용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팬덤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결합인데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시위 현장이 아이돌 콘서트장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주말 시위 현장에 울려 퍼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 안 주세요? 이 시위
이 소녀시대. 예. 우리 하평동가님이 소녀시대 세대는 아니죠? 아니죠. 아유, 아니 나이를 네.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 아저씨고요. 아, 완전 아저씨예요. 네. 근데 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기존의 운동권 문화하고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 아이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그 효시거든요. 2010년대부터 이 노래가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만난 세계. 이게 점점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태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태국 사람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현장에서 불렀다는. 요새요? 요새? 그게 정확히 지금인지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널리 알려지고 있고. 근데 그 노래가 요번에도 또 이제 불리게 된 거예요. 거의 이 노래는 이제 새로운 운동가처럼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또 뭐 지드래곤 씨 삐딱하게 거기 가사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마치 화무시비롱 막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그런 것처럼 너무 시리어스하게 나오시네. 예. 거기에 무슨 뭐 에스파의 위플래시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등등등등 이런 아이돌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현장이 무슨 댄스 파티 같다 뭐 무슨 케이팝 페스티벌 같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머라이 캐리의 캐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네. 그것도 뭐 벨릭스 나비다 그 노래를 호세 프레시아노죠. 예. 다네기 다비다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를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세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융화 이런 측면인데 실제로 그 응원봉 구하느라고 굉장히 어른들이 힘드시죠. 이 응원봉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가 응원봉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뭔가 트렌드가 떴다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긴급히 응원봉을 구하려고 중고 장터 같은 데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팬클럽 팬덤들이 이제 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다시 제작을 한번 했지 팔지는 않는다 이 얘기인가요? 그게 아마 그게 그 각각의 응원봉마다 다를 텐데 그 팬덤 쇼핑몰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까 제가 1, 2, 3, 4대 대통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2세대 아이돌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쯤 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안 팔 가능성이 높지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또 신규로 살려고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겸사겸사해서 중고마트에서 많이들 찾는데 요즘에 또 일부 젊은 세대들이 그 저 같은 50대들을 위해서 시위템 나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린다는 거예요. 50대 이상인 분한테만 응원봉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 이제 그 나이가 든 세대는 그래서 뒤늦게 지금 또 그 아이돌 노래 막 배우고 있고 그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주로 현장에서 뭐예요? 플레이리스트가 주로 듣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걸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시위 현장에서 이제 주로 불리는 노래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스파 위플래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빅뱅 지드래곤 씨 삐딱하게 뭐 등등등등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성 세대는 그런 걸 좀 배우려고 하는 거고 또 젊은 세대는 그동안 몰랐던 기존의 운동가예요. 그런 걸 서로 학습하면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장이 이번 시위가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응원봉 하니까 옛날에 뭐 G.O.D 있을 때는 풍선 들었을 거리 아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색 풍선인가요, G.O.D가? 뭐 색깔은 좌우중간 그때부터 그 팬덤들이 있었던 이 고유의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좀 더 이 문명화된 거죠 이게 이 응원봉으로요. 그게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2016년에 당시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했을 때 김진태 당시 그 여당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발언을 해서 그때 사람들이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 등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응원봉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한적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엔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때 보면은 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그 앱이 있어요. 촛불 앱이. 네. 그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촛불이 상징이다 보니까 앱을 또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80년대에는 굉장히 이제 그때는 막 돌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랬었고 90년대도 어느 정도 막 좀 힘싸움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2000년대로 접어든 다음부터 평화 시위 문화가 정착을 하면서 그걸 상징하는 게 촛불이었었죠. 그래서 20년 이상 한국 시위를 촛불이라는 이미지가 상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응원봉이 거의 뭐 대체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촛불 이미지와 응원봉 이미지가 동시에 K 시문화를 상징하는 양대 그 심볼이 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평론가님은 저보다 좀 나이가 좀 한참 어리셔가지고 네. 모르실 텐데 네. 이 최루탄 있잖아요. 네. 최루탄이 이게 제가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어요. 무슨데 이게 따다다다닥 하면서 돌아가면서 네. 엄청난 거리로 날아간 옛날에 최루탄이 있어요. 페퍼포그에서 따다다다다 페퍼포그도 있고 네. 뭐 엑세스탄 아시네. 근데 그 엑세스탄이 예. 그게 강의실에 이게 강의실까지 배요. 그게. 예. 그래서 안 쏘는 날도 가도 매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환경이었는데 무슨 뭐 응원봉 들고 뭐 그런 상황이 예. 아닌지 그거 아니. 예. 그러고 그땐 백골단이라고 막 캠퍼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날라다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막 몸 날려가지고 다 잡혀가고 그랬는데 옛날에 청카바 입고 흰색 헬멧을 쓰던 맞아요. 그게 백골단이잖아요. 예,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옛날에 평화 시위가 불가능했었죠. 잘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같은 세대처럼 되네. 아유 좋아요 아주. 근데 요번에 시위 문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돈 그렇게 선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예, 그것도 지금 외신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는데. 외신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K 시위 문화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된다 막.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낫다. 그런 거는 안 배워도 되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 문화. 이게 계엄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이미지가 깎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런 시위 문화가 좀 낫다 이거죠. 네, 그나마 이제 한국인들의 시위 문화가 조금 그 깎은 국격을 살짝 올려주고 있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선결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거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몸은 못 가지만 내가 돈이라도 좀 보태고 싶다라고 해서 시위 현장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데 선결제를 해놓는 거예요. 뭐 커피 50잔 이런 식으로. 그리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선결제 해놨다. 내 이름 대고 가서 먹어라. 올리면 사람들이 그 카페 와서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일부 연예인이 그러니까 커피집에 예를 들면 뭐 커피 뭐 100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팬덤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돌 팬들이 모이니까 아이돌들이 우리 팬들 수고가 많다 이러면서 팬들한테 팬 서비스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아이돌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도 아이돌은 그런 경우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돌들까지도 지금 막 촛불 이모티콘 붙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걱정 말아요. 그때 누가 부르셨죠? 전인권 씨가 불렀죠. 물론 전인권 씨가 아이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돌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선결제 문화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어떤 분은 그 딸의 생후 500일 기념 여행을 원래 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집회 터지는 거 보고 지금 여행이 문제가 아니다. 그 여행비를 가지고 45인승 버스를 대여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돈으로. 외국 여행 가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었는지. 또 45인승 버스를 대여를 해가지고 시위 현장에 아기 데리고 오는 분들 버스 안에서 편하게 아기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수유도 하시라고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거든요. 네. 이 45이승 버스를 대여해서 이 애기 엄마 젊은 애기 엄마들 또 네.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야, 전 그 생각 전혀 전 45인승 버스 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디서 뭐 이 지하철역에서 시위 현장까지 버스로 이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아니네요. 외국에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느 일본 방송에서는 보니까 그 해설하는 분이 한국의 시위 현황 막 이런 걸 막 전해주면서 막 울컥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일본에서도 지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일본인들이 그렇게 일시에 모여서 그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뭔가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경탄이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상당히 보기 힘들죠. 그리고 사실은 뭐 저기 작년 초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 연금 받을 수, 그러니까 정년 연장 이거 반대하는 시위. 근데 그건 진짜 살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시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대규모의 군중이 분노해서 모였는데 아무것도 안 터지네. 방화도 없고 약탈도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안 터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즐겁게 저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불꽃 축제 한다 뭐 한다 이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쓰레기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 쓰레기 문제도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럴까요? 지금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놀래요?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을. 집회 뒤에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더라 막 치우더라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그다음에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느 택시 기사분이 택시비를 안 받더라. 아니 여의도를 가려고 할 때 택시비 안 받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여의도 가려고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던데요. 아유, 이 돈 안 받으면서 나도 가야 되는데 난 못 가니까 내 몫까지 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시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성원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쓰레기 문제도 없다, 그죠? 예.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MZ 세대의 여성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남성들도 뭐 많겠죠.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상하게 여성들이 민주당을 조금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에서 과거 같았으면 민주당을 찍었을 젊은 남성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원래 여성은 사실은 우리가 여성 인권은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권이 제대로 좀 그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성들이 상당히 이런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의 요즘에 화두가 된 게 이른바 그 정체성의 정치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인권 소수자 문제 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데 여성들은 당연히 페미니즘을 이제 주창을 하는 거죠. 근데 젊은 남성들이 그거를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유색인종을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어공주의 왜 유색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제 가서 인어공주 역할을 한다든지 백설공주를 왜 또 히스패닉이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막 그게 정치적인 골이 깊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페미니즘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막 대두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 이렇게 페미니즘 정당은 아닌데 뭐 여성들의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때 너무 그 남성들 위주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성들은 거부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반대로 또 남성들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막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준다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부 젊은 남성들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젊은 여성들에 비해서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과 학생들은 남학생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뭐냐면 여성이 권력적 횡포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속도가 남성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뭐냐면 지금 사실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여성들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신데렐라 있잖아요. 네. 신데렐라가 이게 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 왕자랑 결혼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 안 되고, 이 신데렐라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면 자기가 정말 막 투쟁하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서 성공해야 되는, 네. 그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들한테 이 동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성들은 바로 그런데 문제의식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종의 권력에 관한 문제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 손난로 이런 거 기부하시는 분은 없나? 왜 그 핫팩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핫팩 같은 거 나눔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온갖 곳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는, 외국에 계신 분도 내가 지금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기프티콘이라도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외국에 계신 분도 막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 더 놀랐어요. 네. 이 외국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제 네. 친구 독일의 어머니 아버지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된 줄 알고 비상계엄이라고, 그게 네. 그래서 막 그러는데,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물론 우리도 전 아직도 놀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외국에 계신 분들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러실 겁니다, 진짜. 외국 매체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항상 전쟁 위험의 나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런 식의 보도를 접하시면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났나 하면서 더 걱정을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덕분에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계인들이 K 시위 문화를 보고 한국은 안정된 나라구나라고 새삼 느끼는 것 같고, 미국에서 뉴스 해설하는 사람들도 한국은 뭐 발전되고 고도의 민주주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